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HLB 목표가 9만 원, 주가 전망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최근 HLB가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상세가 잠시 멈추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분할 매도를 말씀해 드렸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 HLB가 주가 8만 원,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전고점 부근이 9만 원 뚫어줄 수 있을지, 이 목표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고요. 힘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건만 맞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 조건과 정확한 일정이 어느 때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영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칼을 갈고 상세하게 우리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정확한 일정과 타이밍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일의 HLB가 이렇게 급등세가 크게 나오기 위해서 제가 조건과 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드렸잖아요. 조건과 일정이 필요하다. 실제 이걸 예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요. 2019년도 당시 저가에서부터 670%가량 정확히 8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24일까지 670%가량이 급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급등세가 나왔는지 정확한 일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지금 현재 HLB 어떻게 대응하실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2019년도 당시에 왜 이런 급등세가 크게 나왔냐면 바로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주요 일정들인데요. 그들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유럽 종합학회입니다. 뭐 그리고 JP 모건 컨퍼런스하고 여기 음, 중간에 있는 미국 임상 종합학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9월 달에 중요한 건 유럽 종합학회입니다. 저희 9월 27일부터 10월 1일 나는 걸 여러분께 보실 수 있죠. 이런 유명한 종합학회에서 바로 HLB가 자신의 표적 항암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란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 3차 항암제 등등이 있는데요. 보통 1차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 항암제를 넣어주면요.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죽여버리는 구조가 나와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백혈병이라든가 다양한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든가 다양한 질병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자, 그런데 표적 항암제란 무엇을 뜻하냐면 정확히 정상 세포들을 놔두고 이 안 좋은 암세포만을 겨냥을 해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1차 항암제에 대한 큰 단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새로운 항암 시장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게 됩니다. 뭐 그 다음 이 중요한 것은 경구용 항암 신약이라는 겁니다. 경구용이라는 걸 말 그대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전적 용어를 보시면 의료 분야에서 입을 통하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원래는 뭐 주사를 놓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경구용 항암 신약으로 만들게 되면요. 뭐가 굉장히 좋냐면 우리가 액체로서 된 것보다 변질이 쉽지 않고 왜냐면 보통 이제 알약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질이 쉽지 굉장히 변질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변질되지 않고 변질에 유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통 과정에서 너무나도 깔끔한 유통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해서 먹기도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섭취하기도 물론 좋고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렇게 배포라든가 운송 부분에서도 굉장히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경구용이라는 것은 역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못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못 만드는 거지. 사실 이게 너무 좋아서 다 만들 수만 있다면 다 경구용으로 만들기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HLB의 이런 표적 항암제가 바로 이름이 뭐다? 바로 리보세라닙입니다.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을 앞서 보셨듯이 유럽 종합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발표, 임상 3상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공개한다라고 했고요. 그로 인한 기대감에 주가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H7B 리보세라닙이 임상 3상에서 유럽 종합학회 최고 논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확히 10월 달, 11월 달 뭐가 있습니까? FDA 임상 일정이 다시 한번 미국 승인에 대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다 이렇게 최고 논문으로도 선정될 정도인데 이거 잘못하면 정말 이 표적 항암제 미국 FDA 승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심게 됐고 실제 그 과정을 이 HLB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건 HLB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면 항암 리보세라닙의 NDA 절차에 관한 일정 안내. NDA란 신약 허가 일정입니다. 신약 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고요. 미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보실 거예요. 정확히는 8월 24일에 미팅을 신청을 했고 오는 10월 24일 날 미팅이 확정이 되었다. 자, 이 미팅이 확정된 상황에서 미팅 이후에 1개월 내로 이제 전달이 되어 있다. 결과가 나온다. 사전 미팅에 대한 1개월 내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으며 요것들은 결국 모든 결과에 대한 발표는 대략적으로 10월 24일 미팅이 종료된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FDA로부터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라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내용이 정확하네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미팅을 갔다 와서에 대한 보고까지도 오른쪽에 남겨 놓은 겁니다. HA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실제 주가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분께 눈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면요. 앞서 보셨듯이 유럽 종양학회, 저희 종양학회입니다. 요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종양학회 기대감에 따라서 1차적인 파동이 나왔고요. 여기서까지 한 100% 정도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한 달 동안 쉬어주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최고 논문 선정을 받아요. 앞서 최고 논문 선정이 언제냐면 2019년도 10월 2일입니다. 실제 HLB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시기도 지금 말부터 해서 1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죠. 이때 부분에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 논문으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1차 파동 기대감에 종합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터지고 미국 FDA 승인 기대감으로 2차 파동이 터진 겁니다. 요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현재 HLB의 상태, 현재 주식 시장에서 HLB의 상태를 봐야겠죠. 최근 파동을 분석해 보면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자료도 바로 여기 자리죠. 여기 이후에도 주가가 저가에서부터는 90%가량, 지금 현재 중간에서 제가 짚어드린 다음부터는 60%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그죠? 굉장히 좋은 파동이 나왔었죠. 굉장히 좋은 파동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 H1B 주가 상승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암시약과 코로나에 그 전에 있었던 리보시라닙에 대한 일정도 또 있고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파동이 나온 걸 보면요, 뭐 다양한 이슈 이번 연도에도 일정이 분명히 있어요. 유럽 종합학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 임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국도 시국이거니와 파동이 나왔을 때 타이밍을 다 비교해 보면요. 사실상 잠깐 파동이 나왔다가 죽은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합학회에 대한 이슈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죽어주는 반면 코로나 이슈를 타고 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주가가 죽지 않고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들 중에서 중요한 건 코로나 백신 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HLB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지분 보유 소식에 급등했다라고 해서 이 HLB 이제 개발사 지분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는 백신인 나노코박스가 세계보건기구 사용 승인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내용 보실 거고요. HLB 제약이 HLB 나노진하고 MOU를 체결해서 코로나 백신 생산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HLB 그룹이 지트리비엔티를 인수해서 코로나 백신 유통,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등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들 이외에 HLB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MOU 체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판매권을 갖는 것도 있고요. 지분을 실제 관계사가 가지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HLB 그룹 자체가 이 나노젠 백신 관련 이슈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셨죠? 게다가 유통과 생산까지 현재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로나 임상 관련 과정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 일정이라고 봅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짚어드리지 않았지만 요거 보시면요. 제 이 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HLB의 정고점 직전 있잖아요. 정고점 직전이 10월 24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미팅 일자가 10월 24일입니다. 그죠? 저희 기대감과 일정이 들어맞고 이 기대감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예요. 물론 이 30일 뒤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서 자세한 일정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을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임상 일정을 아시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임상 일상 시험입니다. 일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집중 검사하고요.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을 집중해서 검사를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치료적인 확증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많은 다양한 사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과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이 임상 3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부작용보다 이점, 그러니까 더 장점이 큰지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사실상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핵심적인 구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4상입니다. 임상 4상은 그냥 말 그대로 좀 기간과 시간을 두고 요것을 좀 더 장기로 보면서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3상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임상 4상은 거의 시간을 투자하면 거의 가능한 게 바로 임상 4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임상 3상까지 진행된 다음에 예, 임상 3상이 진행되더라도 바로 복용을 못해요. 앞서 보셨듯이 임상 4상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의 토종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을 통과했는데 3상을 통과했다 나오죠. 8월 30일 날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들. 통과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상 3상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을 못해요. 당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도 보시면요. 화이자 백신이 2020년도 작년 말에 백신 이 사용을 받을 때도 임상 3상을 통과한 다음에 4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만 받고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배포해서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상 근처에 있거나 3상이 통과된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 4상을 임상 4상 안정성 테스트까지 전부 다 완료하기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베트남의 토종 백신 나노코박스도 임상 3상을 통과하고 나서 긴급 승인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당장 사용하기 위해선 긴급 승인 사용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 연도 신중론 대두 베트남 보건부 최소 2개월 지나야 된다. 나노젠 긴급 사용 사실상 거부당했다. 최소 2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어떤 부작용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6월 달에 한번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정확히 2개월 뒤에 최근에 6월 달 이후부터 2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보건부 중국 백신 긴급 사용 승인도 현재 한 시점에서 나노코박스가 4분기 전망 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지난달 27일 이 기사가 9월 3일 날 기사이기 때문에 8월 27일이겠죠. 8월 27일 기준으로 20영업일 이내에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베트남 보건당국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20거래일은 뭐냐면 22일이 아니고 20거래일은 이제 주말을 제외한 거래일입니다. 보통 재보면 9월 23일이라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23일 정도 안쪽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이 이제 국가에 따라서 거래일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뭐 23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안쪽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긴급 승인 성공에 대한 가능성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일정이 다가오면 오히려 주가는 뭘 형성한다? 고가를 형성한다. 충분히 많이 올라준 현재 시점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이 20거래 23일을 기점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지 말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언제부터 본격적인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느냐? 긴급 사용 승인이 되고 나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누구의 승인을 받는 게 가장 핵심이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식 사용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 11월 안에 한다. 해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월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9월 31일 결과 발표 전까지 1차 비중 매도하는 게 맞고요. 이걸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설명해 드린 1차 매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1월 WHO 정식 승인 결론까지 또 다시 2차 파동이 쭉 크게 나올 겁니다. 그전에도 여러분들께서 2019년도에도 한 차례 쉬다가 크게 날렸었잖아요. 그죠? 한 차례 쉬다가 파동 나오고 횡보하다가 급등했듯이 추가적으로 WHO 전체 승인에 대한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 긴급 사용 승인까지 떨어지고 난다면 WHO의 기대감까지 털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특히나 최근 시장은 이 대형주들이 좀 수상한 시장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이 과하게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또한 역시나 대단한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흐름이 왜 나왔냐? 바이든 정부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약한 증시가 돼버렸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덩치가 큰 종목들에서 대부분의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이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주들이 힘을 못 쓰는 시장이 와버린 거죠. 실제 보시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엄청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물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 시장, 실적 우량주 종목들 상승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가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잘 올라가는 오히려 횡보나 하락장에서 잘 올라가는 테마주권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HLB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주 시장이 계속되는 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11월까지 바라보시는 이 WHO 정식 승인까지 한번 이슈를 키워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대하시면서 주가 종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현금으로서 여러분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죠. 이해되셨죠? 이번에도 HLB가 각을 짜고 단단히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실적이 엄청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수익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못하지만 항상 9월마다 다가오는 이 HLB 항상 파동을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로 난 또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차 승인 난 다음에 좀 단기 조정 받고 나서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다만 초보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가족이 있는 물량만 하시고 고수분들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급등이 현재 나온 시점에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찍어드리는 자리 이런 눌림목 저가 눌림목 자리에서 많이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또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후속 종목 리비안 관련 종목 간다.
제2의 테슬라 관련 종목 움직인다 설명해 드렸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8월 31일, 9월 1일 계속해서 추천드렸고 시황그래도 계속 남겨드리는 모습 설명드렸죠. 그러자 주가 어떻게 됩니까? 단기간 26% 급등, 28%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HLB보단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지금 이미 HLB는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고수분들의 영역인 현재 시점에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저가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10에서 20% 정도의 파동을 한번 노려보고 종목을 공략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습니다. 7월달, 8월달 내역을 보시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손실이 있습니다. 물리수도 있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85% 확률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들 드리고 있죠. 높은 승률은 존재한다. 항상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 계속해서 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HLB에서도 많은 수익 내시고 제가 후속으로 말씀해드리는 무서우신 분들은 너무 고가인 것 같다 무서우신 분들은 이렇게 후속 테마 종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드렸던 종목 우진 30% 급등, 한국전자인덱스 18% 급등, 삼성SNC 21% 급등, 펄어비션 돌발악재 손절, 이구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는 120% 급등, 에이테크 솔루션은 8% 급등, 3일은 최종적으로 120% 이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후속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더보기엔 내용 부분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삼성폰이죠 안드로이드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시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직접 검색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링크 좀 조심스럽다. 항상 요즘 링크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심스러우신 분들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검색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 각각 이지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셔도 나오시니까요. 안전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 시장 굉장히 많은 힘 내셨으면 좋겠고요. HLB도 상황에 따라서 더 큰 파동 보여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상황에 맞춰서 수익 실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은 9월 23일과 그리고 11월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11월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그 자세한 일정이 HLB에서 공지하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HLB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률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노력하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올바른 방법으로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승률의 수익들,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께 스스로 분석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